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. 혹시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? 기업회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. 처음에는 그 기업회생도 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그 일주일 내에 그 포괄적 금지 명령 보전 처분 결정이라는 게 떨어져요.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가 압류예요. 통장 같은 게 압류되면 뭐 돈을 인출을 못 하니까 회사가 망하는 거죠. 그러니까 포괄적 금지, 그런 강제 집행 같은 걸 금지시키는 거예요. 모든 채권자들한테. 그 다음에 보전 처분 결정, 보전 처분, 보전, 뭐 재산을 묶어놓는다는 뜻이에요. 야, 채권자들한테 강제 집행을 다 막아놨으니까 너조차도 재산을 판다든지 재산을 빼돌리지 마라 해서 그 재산을 보존시켜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채권자, 채무자 모든 것을 동결시키고 이제부터는 법원에서 관리 감독하겠다, 뭐 이런 게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한 일주 정도 있으면 그 대표자 신문 절차를 거쳐요. 법인 회생에 적합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사님이 판단하기 위해서 대표자와 저 같은 변호사를 같이 동석을 해서 판사님의 신문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회생 개시 결정을 해주라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5%, 98% 정도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요.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 3주 내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. 채무자 회사가 알고 있는 채무를 목록을 쭉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. 그 다음에 3주 내에 채권자들은 채권 신고를 해야 돼요. 내 채권이 얼마다. 그 다음에 또 3주 이후에 조사위원이라는 사람이 그 계속계약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, 청산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을 산정을 해서 한 달 동안 또 조사를 해요. 조사를 한 이후에 이 조사 결과물이 보고서로 법원에 접수가 되거든요. 그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그 회생 계획안을 짜죠. 회생 계획안을 짠 이후에 그다음 채권자들은 계속 그 이후부터 이렇게 조율이 들어가요. 이거는 채권자마다 요구 조건이 다 틀리거든요.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발해정 법무법인에서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해요. 이 채권자들과 어느 정도 타협이 됐으면 최종 수정안은 다시 법원에 다시 접수를 해요. 접수한 이후에 뭐 관계인 집회라고 해가지고 채권자 불러 모아놔가지고 이 회생 계획안에서 동의하냐 부동의하냐 이걸 집회하는 날이에요. 실질적으로 거의 다 관계인 집회는 동의로 그래서 끝나고, 그렇게 되면 그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 절차가 하고 그러면 회생 절차가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복잡하고 되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요. 3주, 기간 3주밖에 안 줘요. 그 3주 내에 신속하게 정확하게 서류가 들어가야지, 그렇지 않으면 이 회생 절차가 원만하지 않거든요. 기간을 못 맞추게 되면 그럼 많이 그렇죠, 폐지가 되는 거죠. 그 기간에 정확한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. 그 서류를 제대로 만들 능력이 안 되든지 그 법률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이러면 폐지되는 거죠.